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제가 계속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아예 안 났어요. 제가 크게 편집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한데 또 짬이 아예 안 나더라고요. 지금은 코트라로 가고 있어요. 아침 일찍 디팔 투자 비자 때문에 코트라로 향하고 있는 길입니다. 1월에 그냥 느낌적으로 느끼는 기운의 뭔가 흐름이 예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일할 때 그 작년만 해도 기자가 대략 75%, 80% 정도의 업무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비자는 많이 있어요. 많이 할 수밖에 없죠. 한번 저를 통했던 분들은 다시 저를 찾거나 소개를 해주시니까요. 근데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작년에 열심히 했던 부분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작년에 하반기 때 노력했던 인증이 잘 통과가 되면서 그걸 찾는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세요. 물론 그 인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뿐만 아니라 이걸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맨땅에 헤딩했겠죠. 맨땅에 헤딩하면서 밤새워 가면서 제가 하는 인증이 뭐였냐면 카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남들이 안 하는 거 위주로 하거든요. 업무를 어려운 거,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 그래서 비자도 보면은 이렇게 뭐 단순 비자 뭐 F4 뭐 이런 거라던가 그냥 H2 이런 거 말고 D8, 그러니까 D8 비자, 그 다음에 E7 비자 이런 거 위주로 해요. 근데 제 입장에서 비자는 그렇게까지 고난이도 영역은 아니에요. 작년에 시도하려고 했던 거는 많이 있었는데 음, 실제로 약간 추진하는 건 있었지만 실제로 그 어려운 영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내는 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그런 식으로 설정은 했지만 남들이 봤을 때 완전 그쪽의 전문가다라고 인식되는 건 비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냥 느낌이 비자는 어느 정도 그냥 높은 경지에 올랐고 그 인증이 통과가 되면서 그쪽에서도 지금 전문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원장님들 사이에서 서로 소개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면서 물어보세요. 어디 병원이냐? 이렇게 다. 그리고 다 같은 지역에 있는 같은 비슷한 업종의 병원이면 작잖아요. 다 커뮤니티가 작아요.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거 커플 인증이 항목이 133개에서 그러니까 미해당이거나 그러니까 미해당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됐거나 하가 있으면 일단 인증 자체가 통과가 안 됩니다. 안 되고 무조건 그 일반적인 점수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좀 그러니까 중간이 아니라 전체 한 7점 이런 식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제가 작년에 했던 병원은 133개 항목 중에 120개가 상평가를 받았고요. 나머지가 13개가 중평가를 받아서 인증이 허가가 됐습니다. 한 항목당 준비돼야 되는 서류가 장수가 아니라 서류의 수가 대략 5개에서 5개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133 곱하기 5, 6 이렇게 해보세요. 5나 6. 그러면은 준비해야 될 서류의 양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서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병원의 현장, 정리, 병원 직원과의 소통을 모두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일을 하면서 그걸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하라 그래도 사실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제가 또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별거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데 증권 취득 신고라고 우리가 1억 이상 투자하면은 외투 신고라는 걸 하고 1억 미만일 때 보통 증권 취득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은행에서도 이 업무를 좋아하진 않으세요. 근데 이 업무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도 한 대를 못 받아요. 자, 투자금이 너무 낮아서 손님한테 수익료를 달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1억을 자본금으로 투자하시는 분한테 돈을 요구하면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1,000만 원 자본금 설정하시는 분한테 돈을 요구를 하면은
굉장히 크다고 느끼시는 거죠. 다만 업무가 은행에서도 잘 환대를 안 받고 은행도 잘 모르는 업무다 보니까 피곤해요. 근데 그것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데 저도 이렇게 선별해서 하죠. 선별해서. 그리고 지금 하는 거는 약품, 의약품 도매상 허가에 보면은 KGSP라고 창구 인증이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병원과 의약에 관련된 거는 쉽진 않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런 거에 연결된 손님들이 요구하는 업무는 해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보다 올해 좀 더 이 업무의 범위가 좀 확연하게 딱 정해진 느낌이 확 듭니다. 작년에 제가 목표했던 것들, 말했던 것들, 노력했던 것들이 올해 그렇게 방향이 벌써 1월부터 하고 있어요. 새로운 의뢰가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고, 작년에 비자 강의가 재밌었고 하고 싶다 했는데 그제 제주도에 가서 신화월드에서 학생들 비자 강의를 했습니다. 물론 항공료 다 지원해 주셨고 강의료 받고요. 제주도 날씨도 너무 좋고 아무튼 되게 여행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잘 여행 갈 시간이 없잖아요. 저 주말에도 일하거든요. 특히 영상을 못 올렸던 한 2주는 많이 바빴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거의 새벽까지 이렇게 일할 정도로. 그래서 10분 짬내서 영상 찍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아침에 찍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렇게 안 찍으면 찍을 시간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을 잘 못 챙길 것 같고요. 그 비자 강의했던 거 아직 블로그에 이렇게 올리진 않았는데 제가 유튜브를 잘 못 챙겨도 우선순위가 블로그다 보니까 블로그에 글은 거의 꾸준히 쓰거든요. 제 우선순위가 1위 업무, 2가 블로그, 3위 유튜브니까 이 비중대로 업무 처리가 너무 많으면 블로그를 못 쓸 수 있고 어, 유튜브를 못 찍더라도 블로그는 꼭 하고 이런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블로그에도 아직 안 썼는데 그날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열정이 많고 알려주는 거를 좋아해요. 물론 이렇게 동종의 업계 분들한테 제 노하우를 다 알려줄 순 없죠. 그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학생들은 좀 달라요. 학생들은 특히 학교에서 의뢰를 받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저에게 비용을 지불을 해주잖아요. 저는 그러면 모든 걸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감 없이 알려드립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목표가 뭐냐면 행정사 없이 비자 신청하기예요. 업계에 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저에게 의뢰해 주시는 비용은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학생들이 유치해서 돈을 벌겠다는 그 돈이 아니라 그 목표가 아니라 학생들이 그래도 올바른 판단은 하고 스스로 비자 신청도 할 수 있을 내용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학생들한테 알려주라고 저에게 의뢰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감없이 알려줍니다. 1시간 반 동안 강의가 진행됐고 총 준비한 PPT가 60장이었어요. 왜냐면 외국인 학생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작은 글씨는 그분들에게 더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장을 만들었고 제본을 만드셨더라고요. 정말 열정이 가득한 학교였어요. 제가 주말에 한번 그 여행 연습으로 이렇게 60장 그걸 해보니까 1시간 20분 정도 나오고 실제로도 강의할 때 1시간 18분 1시간 18분이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쉬는 시간 없이 1시간 18분 했고 이제 질문 한 몇 개 받으면 끝나겠구나 생각했는데 질문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모두 다 화장실을 안 가고 보통 질문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쭈뼛쭈뼛 대답 한 두 개 하고 이제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래서 이제 제 타임이 끝이 아니고 다음 타임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화장실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1시간 딱 반이 됐을 때 제가 요 앞에 앉아 있겠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질문해도 좋다. 제가 10분 정도는 딱 앉아있겠다고 이제 했어요. 화장실 가실 분들은 가시고 해도 된다고 했는데 아무도 화장실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고 정말 쭉 길게 이렇게 질문하시려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질문이 기니까 너 너무 질문 많이 한다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귀엽죠. 되게. 그래서 시간이 10분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강의하시는 분한테 너무너무 죄송하게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화장실을 갔다 오고 앉아서 쉬었다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너무 안타깝게도 제 그 시간에 다 쏟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도 일어나고 싶었으나 그거를 끊어내지 못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솔루션을 딱딱딱 드리고 1시간 40분 좀 지나서 나왔어요. 아마 그때부터 다시 휴식 갖는 걸로 하고 이제 다음 수업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불러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제가 설정하는 강의의 목표 방향이 사실 다른 분들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강의 자료에 제 회사 이름도 거의 안 넣습니다. 그냥 앞장에 성공행정사 사무소 한미경행정사 빼고는 그 이외에 회사 이름을 거론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건 영업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어디 행정사냐라고 저한테 중간에 질문했을 때도 뭐 관계자분한테 물어봐서 필요하면은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강의를 총 5군데 이상, 이미 한 군데 했으니까 앞으로 4군데 이상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또 인증도 상반기 3개, 지금 하나 하고 있으니까 2개 더. 하반기에는 4개가 목표입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면 안 돼요. 승률이 높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처음 문의해 주셔서 기회를 주신 분보다 지금이 가격이 좀 더 높을 수밖에 없고, 상반기, 하반기, 올해는 가격이 비슷할지 몰라도 내년에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죠. 왜냐면은 보증된 전문가가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제가 업무가 바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주변에 일 안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방향을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처음 개업했을 때는 방향 설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보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1, 2년은 다 했어요. 가리지 않고 다 했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적성에 맞는 게 나오거든요. 저도 사단법인 이런 것도 했는데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적성이 안 맞아요. 저는 나온 대로 하는 거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남편이 저한테 좀 변태 같다 그러는데 어, 그 카푸 인증 하나 하는 것보다 사단법인 한 열 몇 개 설립하는 게 더 쉽겠다고. 그 정도. 저는 뭔가 여기 잘했어, 여기는 다른 데랑 달라 하는 거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 보통 일반적인 인허가는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제시한 목표에 맞게 딱 그만큼 준비해 가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크게 안 맞더라고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안 한 것 같고, 이렇게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그 손님들도 되게 좋아해 주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막 성취감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적성에 안 맞아서 안 한다. 성취감 느껴야지 재밌잖아요. 안 오더라고요, 그 느낌이. 그 느낌이 안 와가지고 이제 잘 맞는 걸 찾은 스타일을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 주어진 선에서 아까 정해진 걸 하면서 정해진 것 이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봐봐, 여긴 다르지. 이렇게. 봐봐. 여기 엄청 잘했잖아. 보니까 비자도 그런 식이에요. E7, D8도 사실은 비자 중에 그런 식이에요. 다른 비자들은
정해진 걸로 조건을 내서 딱 하면 되는데, 17, D8 이런 거는 그래도 좀 막 증명해주고 보여주고 하면서 소명해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까 제가 한다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증권취득 신고 말고는 사실은 거의 다 그런 식이에요. 증권취득 신고는 사실 하고 싶진 않아요. 돈을 준대도 하기 싫어요. 그냥 이게 은행 그러니까 서로 좋아야 되거든요. 손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은행도 좋고 다 좋아야 되는데, 증권취득 신고는 제가 봤을 때 은행이 얻어가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삼박자가 좀 뭐가 안 맞아요. 저는 저와 협업한 모든 분들이 다 실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권취득 신고는 그게 좀 빠져서, 근데도 문의가 오는 건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이제 문의가 오는데, 아무튼 늘 할 때마다 썩 달갑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의뢰를 맡으면 열심히 해드리려고는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가 요새 그 유튜브 채널 보는 거 중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알파카님 막 이렇게 독설하시는 분, 전 독설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 걸 들으면은 그래도 나름 추구하는 바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인생을 생산성 있게 사는 걸 제가 추구하거든요. 저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손 놀면서 드라마 보지 않아요. 드라마 보는 시간은 블로그 하는 시간. 드라마 보는 시간은 뭐, 뭐 다른 거 작업하는 시간. 사부작거리면서라도 해요. 음. 근데 그런 추구하는 바가 이제 비슷해서 그런지 잘 듣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분이 요새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음, 주어진 일에 굉장히 감사하면서 어, 열심히 하라고 막 자꾸 퇴사하고 다른 거 해볼까 이러지 말고. 근데 그게 너무 꿈과 희망을 많이 주는 것도 사실은 좋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거기서 얘기가 드는 게 뭐냐면은, 그분이 한 얘기 중에 경력이 단절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저는 그 말에 너무너무 공감해요. 제가 아기 낳고 우리 이제 딸 낳고 아들이 어린이집 갈 때 어쨌든 일을 시작을 했어요. 일을 시작했고, 당연히 뭐 이거는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시간이 돼서 이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여건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건이 되셨고, 어, 저도 뭐 어머니의 도움에 정말 막 만족스러운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머니의 도움에 조금이라도 부응을 하고자, 어, 한 번도 밀림 없이 어쨌든 어머님께 이렇게 그런 부분을 드리고 있는데, 음, 덕분에 경력에 대한 단절이 크지 않게 젊은 나이에 다시 뭔가를 시작해서 지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일찍 23살에 증권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결혼하기 전까지 어쨌든 일을 하면서 결혼하고 결혼할 쯤 일을 관뒀거든요. 그때가 언제야? 28? 27? 27 이쯤에.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사회생활 기간이 긴 건 아니었어요. 긴 건 아니었고, 제가 28에 첫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리고 30살인가 31살인가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지금 11살이니까 딸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요. 아들이 어린이집 갈 시점부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오셨으니까. 왜냐면 그 전에는 음, 어린이집을 안 가는 아이가 있으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았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애를 봐준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하루 종일 본다? 이거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어린이집 가고 좀 적응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도와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저 일을 하러 가도 어머니가 그래도 이렇게 애들 등하원 시키고 이제 하시면 되니까. 물론
아이들이 늦게 오는 건 아니었어요. 4시 이렇게 오고 되게 상황이 안 좋게도 우리 다 코로나 겪었잖아요. 코로나 기간 때문에 제가 원치 않게도 이제 엄마가 또 고생을 하셨죠. 어쨌든 그렇게 일도 하고 더 짬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제가 자격증 취득한 게 관광통역 안내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행정사까지 이렇게 취득을 했습니다. 물론 뭐 사회복지사 같은 건 좀 타의적으로 뭐 취득한 것도 있고 어, 관광통역 안내사는 뭘 할지 몰라서 예전에 그 의료 코디네이터 해볼까 해가지고 땄던 거고 부동산은 그냥 다 부동산 하는 이유 있잖아요. 내가 뭘 할지 잘 모르겠고 뭔가는 봐야 되겠고 생산적인 자격증이 뭘까 하면 다 부동산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 어, 시장이 좀 많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부동산 자격증은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행정사는 제가 너무 적성에 맞게 잘 취득한 것 같습니다. 돌아서 어쨌든 했고 제가 뭔가를 쉬면서 공부한 적은 없었어요. 왜냐면 엄마 도와주시니까 그 시간이 쉬는 게 아닌 거죠. 저는 그 시간에 뭔가를 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신 보람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집에서 쉬고 있으면 엄마가 계실 이유가 없다고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덕분에 빠른 시간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고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 경험했던 기간이 이 자격증을 지금 활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격증만 취득했다면 저도 이거 사업을 운영하는데 되게 힘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격증은 자격증이고 업은 업이거든요. 근데 현업을 할 때는 과거의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소통, 상담, 소통하면서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빨리빨리 캐치해내는 거. 그래서 그리고 우리 행정 업무도 그래요. 사람과의 소통이에요. 그 공무원과의 소통, 담당 기관과의 소통, 손님과의 소통, 담당 기관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승인이 나도록 하는 게 행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그런 소통 부분이 굉장히 어려우면 처음에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손님이 말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못 알아듣고 그럼 설명하는 손님이 더 잘하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근데 그건 누구나 겪어야 돼요. 저라도 그런 시간이 없었겠어요? 저도 있었죠. 저는 겪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업을 하면서 겪으시면 돼요. 그래서 난 못해 이게 아니라 아직 안 겪어서 잘 못하는구나 하고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방금 들은 것 중에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3년, 4년 동안은 어쨌든 죽는다. 이제 이 말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어떻게 이 말을 할까? 과로사로 죽거나 일이 없어서 아사로 죽거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과로사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자리 잡을 때는 아무도 알아주질 않잖아요. 음, 그러니까 나를 알리려면 일을 더 하는 수밖에 없고 일이 들어왔으면 완벽하게 해내야지 되니까 과로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그래서 과로사 지금 2년 차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3년 차로 접어드는 시기네요. 근데 되게 뿌듯해요. 솔직히. 그리고 저 얼마 전에는 어, 인증이 딱 끝났는데 투뿔 한우가 선물 이렇게 도착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음, 다음에 꼭 또 의뢰를 하겠다 하시면서 그래서 수입료가 그렇게 높았던 건도 아니었는데 음,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대접받는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저는 행정사 일하면서 되게 대접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를 모르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알고 의뢰해 주셔서 접하신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시고 대우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챙겨주세요.
뭐 모르는 분들한테까지 다 사랑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모르면 어때? 그죠? 상관없지 뭐. 나랑 관련 없는데. 그죠? 나도 모르고 그 사람들 누군지. 그 사람들도 내가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 그죠? 네. 어쨌든 지금 코트라로 향하는 길이고 9시 반까지 만나기로 했어요. 손님이다. 거의 많이 왔어요. 좀 있으면 이제 양재 쪽으로 양재 쪽? 양재까지 7분 정도 걸리겠네요. 오늘은 코트라 갔다가 방배동 쪽에 약속이 있어서 약속 마치고 오후에 또 비자 신청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하루가 끝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5시 반쯤부터 빨리 서류 하나 끝내고 왔어요. 여러분들도 잘 보내고 계시죠? 벌써 1월이 거의 끝나가요. 너무너무 소름 돋게도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6년에 1월이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점수로 매기면 굉장히 좀 뿌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바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사무실에서 앉아서 촬영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과도기다 보니까 바쁘다고 들어온 일을 쳐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안 바꾸면 어떡해요. 그죠? 그러니까 가려는 방향의 일도 충분히 해내면서 과거에 했던 일들도 충분히 해내면서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들어오는 일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많이 바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차에서 운전하면서 영상 촬영해서 틈틈이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언니였습니다. 편집은 굉장히 간단하게 올라갈 거예요. 자막도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